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중요한 블룸버거 기사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최신 소식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관세를 낮출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145%, 또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125%인가요? 꽤 높은 관세를 서로 물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숫자가 상당한데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중요해요. 마침 미국 재무장관이랑 USTR 대표, 또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곧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그 직전에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기사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뭘 의미하는지, 또 협상 배경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저희는 기사에 담긴 내용만을 전달하는 거고요.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잘 해보려고 먼저 관세 내릴 거냐 이런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답했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단 양쪽의 입장 차이가 뭐 여전히 크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공식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발언 하나로 역시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길이 좀 험난할 거라는 예고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먼저 접근한 거 아니라고 했는데 기사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사를 보면 중국 상무부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고위 관리들이 먼저 관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접촉해왔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먼저 연락했다. 네, 미국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신경전. 이게 벌써부터 협상이 얼마나 좀 민감하고 또 자존심 싸움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손 내밀었냐가 앞으로 주도권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도 좀 더 보죠. 예전에 중국 때문에 뭐 매년 1조 달러씩 손해봤다. 근데 이젠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면 소비자들이 약간의 가격 인상이나 선택권 감소는 감수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하지만 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 여론조사 결과를 딱 보여주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실제로는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대통령 생각과 실제 여론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 회담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공식 미중 무역 회담이라는 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베센트 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관세율이 계속 가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점은 인정을 했어요. 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 목표가 뭐 거창한 무역협정 타결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긴장 완화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분리, 디커플링, 즉 디커플링이 아니라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다 이렇게 강조했죠. 아,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딱 끊어내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무역 규칙을 좀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는 공정무역을 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현재 갈등 수준을 좀 낮추고 관계를 다시 설정하겠다. 뭐 이런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마주 앉게 된 데는 양쪽 다 좀 절실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경제적인 압박이죠. 미국 경제도 올해 초에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네, 관세 부과 전에 수입이 막 늘었다가 소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도 뭐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그 PMI 지수 있잖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 네네. 이게 최근에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안 좋게 나왔어요. 그만큼 중국 경제도 부담이 크다는 신호죠. 아, 근데 흥미로운 건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회담을 확인한 바로 몇 시간 뒤에 대규모 시장 안정하고 경제 부양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네. 협상을 앞두고 일단 내부 경제부터 좀 다잡겠다. 뭐 이런 의도를 읽히는 거죠. 결국 양쪽 다 속으로는 좀 힘든 상황에서 만나는 거군요. 그럼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협상 카드라고 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받아들일지 자기는 알지만 그걸 뭐 공개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죠.
뭐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염두에 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고요. 오늘 살펴본 기사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한 입장, 그리고 그 이면에서 느껴지는 긴장 완화의 필요성, 이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양국 모두 각자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세계 무역 질서, 또 글로벌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매일 사는 물건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기사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강경함 뒤에 혹시 양측이 실제로 타협할 수 있는 숨겨진 공간,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리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그 조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지 앞으로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